한 장 넘어가 보시면 이제 51페이지에 사업소득금액 계산이라고 나오는데 직접법이랑 간접법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부동산 업 소득은 거의 90% 이상 직접법으로 계산할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거의 직접법으로 계산할 거예요. 거의 다 장부를 보통 기장을 잘 안 해요. 대부분 추계로 신고를 해요. 그래서 직접법인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요금을 차감한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사업 소득은 일단 과세 구조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원천 징수를 일단 사업 소득은 원칙이 안 하는 거예요. 원칙이 안 하는 거. 원칙이 안 하는 거. 원천 징수를 왜 안 하냐? 원천 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얻는 자 귀속자한테 소득을 지급한 당시에 세금 곧바로 이렇게 걷는 거죠. 그럼 기본적인 약간 전제는 소득 지급자가 소득 귀속자보다 세부담 능력치가 좀 뛰어나다라는 좀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돼요. 이 자가 더 똑똑하면 이 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소득 귀속자가 똑똑하면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원천징수는 정부를 대신해서 소득 지급자가 세금을 걷어서 내주는 의무를 부여받은 자죠. 근데 이거를 모든 개인한테 다 부여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복잡하고 게다가 안 내면 가산세도 있고 불이행 제재도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나가 다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사업소득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자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일반 개인 임차인. 저도 지금 원룸 살고 있는데 매달 5일에 월세를 내요. 그 월세 내면서 원천 지수를 해서 제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월세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땅이 서울에서. 그럼 임차인들이 다 임대인한테 원천 지수를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내야 되는데 안 내면 가산세 두드려 맞고 안 내는지 내는지조차 확인조차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업소득은 일단 원천 지수를 안 하는 거고 원천 징수를 안 하니까 종합과세가 원칙이 되는 거예요. 사업소득 그래서 종합과세가 원칙인 거예요. 근데 사업소득이지만 근로소득과 유사한 사업소득자들이 있죠. 보험 모집인이나 아니면 저처럼 프리랜서 같은 성격은 요 독립성 저도 사실 수업 없으면 출근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출근을 하죠. 일을 하기 위해서 하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독립성을 갖췄기 때문에 사업소득인데 실질적으로는 근로소득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자들의 소득을 지급할 땐 해커스가 저한테 뭐 소득을 지급할 땐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모집은 또 연말정산에는 특례를 또 두고 있고 그 다음 그 밖에 프리랜서들은 3%의 원천 징수를 하는 건데 세무에게선 그런 자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사업소득자들 그런 부동산 임대업자들 애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외가 하나 등장했어요.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 사업소득에서 분리과세가 신설됐고 이게 주택 임대소득자예요. 2천만원 이하인 자.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소득은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이 자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를 안 하겠죠. 주택 임차인이 월세 주면서 원천징수를 의무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5월달에. 근데 요 분리과세의 의미가 뭐냐? 종합소득의 6가지 소득에 넣지 말고 별도의 세액을 계산하자라는 게 원래 분리과세의 원칙이에요. 근데 분리과세가 그동안은 완납적 원천징수였던 게 소득세는 대부분이 다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돼 있어요. 근데 사업소득은 아니었죠. 그래서 완납적 원천징수 이퀄 분리과세가 성립이 됐었는데 원래 원칙대로 분리과세의 의미는 종합과세 하지 않고 별도의 세액을 계산하는 과세 방법이 정의예요. 원천징수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식은 완납적 원천징수의 개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분리과세 개념은 종합과세 하지 않고 별도의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머릿속에 저장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그래서 얘는 신고 납부를 꼭 하셔야 돼요. 5월 달에 신고 납부. 그래서 신고 납부 분리과세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그럼 분리과세가 왜 분리과세를 하냐? 지금까지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 소득자는 비과세였어요. 관행상 그냥 비과세였어요. 근데 이제 빼들었죠. 과세하기로 빼든 거잖아요. 그럼 갑자기 높은 세율이나 과세를 많이 안 시킨단 말이에요. 조세 저항이 심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비과세였는데 분리과세로 도입된 거 하나 혹시 생각해 볼까요?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서와 골동품 양도소득이 그래요. 서와 골동품 양도소득이 몇십 년 동안 비과세였었어요. 아예 비과세. 그냥 무조건 비과세였었어요. 과세 대상에 열거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자기의 어떤 그 비리적인 소득이라든지 소득 감추려고 그거를 많이 창고에 숨겨놓고 팔았을 때 또 과세도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보유하니까 그 사람들 좀 이제 포착하려고 과세를 하기로 했는데 서화 골동품 그 제작자들이 반대가 심해서 계속 비과세가 연장이 되다가 결국 과세로 됐죠. 근데 분리과세로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과세를 할 때는 거의 안 하게끔 이렇게 도입시켜서 점차 바꿔요. 종교인 소득도 유사해요. 종교인 소득도 쭉 과세 안 하다 과세했죠. 하지만 기타 소득이라는 좀 이상한 느낌으로 분류를 해놨고 기타 소득 공제를 해주고 쭈쭈쭈쭈쭈 각종 혜택도 줘서 세금을 거의 부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도 쭉 비과세하다가 과세를 했지만 낮은 세율로 좀 과세를 하기 위해서 누진 세율이 아닌 별도의 세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비례세율 14%를 때릴 거예요. 얘는. 얘 6에서 40이 아니에요. 14% 때리는 게 원칙이에요. 마치 금융소득처럼. 그런 좀 역사적인 배경을 기억하면 좀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 근데 이거는 정책상 과세를 좀 많이 안 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종합과세에서 6% 맞으면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선택이에요. 민이에요. 그래서 맥스가 아니라 너가 종합과세 했더니 6% 맞으면 종합과세 해라고 해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둘 중 선택이에요. 둘 중 선택. 근데 대부분은 분리과세가 더 유리해요. 왜냐면 분리과세 했을 때 세제 혜택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60 등록주택이면 60%, 미등록주택이면 50%의 필요경비를 빼주고 또 다른 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400이나 20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대부분은 유리해요. 대부분은. 근데 종합과세가 더 유리한 사람은 공제가 많은 사람. 우리 부양가족이 많아서 인적공제 혜택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둘 중 엑셀로 두들기던지 거기에 어디 프로그램에 집어넣으셔서 낮은 세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이에요. 얘는 민.